BIS에서 한국에 지금 부채가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 이 이후에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을 이제 결정하겠다라는 이제 예고와 다를 바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기업 부채가 122%, 가계 부채가 10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로 합치면 222%인데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사실상 빚으로 계속 경제를 끌고 왔다라고 보면 맞는데 이제 더 이상 빚으로 경제를 끌어오는 게 유효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금융권들이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고 과도하게 대출을 낸 사람들에게서 대출을 원금을 해서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상금리를 왕창 올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의 은행들이 이제 충당금 적립을 이제 하는 겁니다. 충당금 적립을 1%만 하는 게 아니라 1.5%, 2%, 1.5%,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뭐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뭐 괜찮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매우 참혹하고 매우 무섭습니다. 빚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빚 없이 산다라고 하면 뭐 자기 벌어들이는 소득 안에서 꾸려가면 됩니다. 좀 힘들어도 좀 빡세도 그 안에서 이제 헤쳐나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빚을 낸 사람들은 그 빚에 대한 대출이자 원금 상환,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몇 년간 너무 수월하게 연끌해 가지고 집을 산다라는 걸 뭐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집값이 6억인데 5억을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라고 하는 또라이들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대가를 치를 날이 서서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30년, 40년 오랜 기간 동안 대출을 내놓고 그 기간 동안 대출을 안 갚을 생각들을 했습니다. 좀 지나면 집값 오를 테니까 시세 차익을 보고 팔면 된다. 그러면 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지내왔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의 생각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요, 그들의 생각대로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꼬이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이 예상한 모습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그들의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5억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5억 대출해도 월 이자가 80만원, 90만원이 었겠지만 지금은요, 이제 150만원, 180만원, 200만원, 이제 250만원, 나중에는요 300, 400 되면요 미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남녀 부부 맞벌이 해서 이제 남자 측 여자 측 각각의 신용 다 합쳐가지고 대출받게 하고 이제 그들이 맞벌이 안 하면 이제 못 먹고 사는 이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부족한 노동력을 그렇게 메우고 금융권들은 금융권들대로 안정적인 이제 가상금리 부과로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내는 거고요. 금융권들은, 한국의 금융권들은 앞으로 최소 3, 40년간은 먹거리가 확보됐다고 하죠. 금융노예 600만 명이 자기들의 먹거리입니다. 그들이 갖다 바치는 이제 이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금융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들의 이제 연봉이 1억이다, 1억 5천이다, 2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보통의 사람들은 미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참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금융권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도 너무 과도하고 대출자들에게 부과하는 가상금리도 너무 사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싫으면 빚을 갚아라. 누가 대출을 내라고 머리에 총을 겨눴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무섭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하지만 비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그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시대, 막막한 시대가 계속됩니다. 함부로 뭔가를 믿어서도 안 되고 빚으로 레버리지라고 그러면서 빚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빚을 내는 순간 이자 내야 되고, 이자를 아무리 적게 낸다 한들 원금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원금을 안 갚고 버틸 죄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일부 젊은 청년들 비투하고 연끌하고 했다가 파산하고 회생 신청해서 빚 안 갚아도 탕감 다 받는다, 이런 얘기 듣고 뭐 여차하면 회생하고 여차하면 파산하면 되지 라고 쉽고 만만하게 게임처럼 생각하는데, 세상 살아가는 건 게임이 아니죠. 세상 살아가는 건 꽤나 잔혹하고 꽤나 긴 인내심이 필요한 이제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뭐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사람들, 고소득 중산층들이 이번에 영끌에 많이 뛰어들었고 다주택자들이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웬만큼 보통 사람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혜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이번에 대거 영끌러들이 된 겁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감당하게 될 이제 부담들은 엄청난 거죠.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10만원, 100만원 대출 내는 것도 두려워하고, 자기 생활 이제 수입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열심히 저축하며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부터 한심하다, 200층 300층이다라고 비웃으며 얘기했는데, 그 비웃던 영끌들이 이제 앞으로 지옥으로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뭐 한방에 그냥 꼬닥하고 죽는 지옥이 아니라 수십 년간 노예의 삶을 살면서 이제 고개 쳐박고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만 하는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무서운 시대를 그들은 아마 살아야 될 겁니다. 그게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걸려들지 않아야 되고 비치지 않아야 되고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욕심부리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되게 우쭐하면서 수입차 끌고 다니고 까불어대던 그들이 아마 앞으로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는 게 만만하거나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마음 굳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뭐든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너무 쉽고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아마 큰 코를 다칠 겁니다. BIS에서 한국의 지금 부채가 심상치 않다라고 경고한다라는 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된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되면요, 수출 작살나는 거고요, 수입 물가 더 올라가는 거고, 대출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더 이제 커지는 거다.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의 몰락이 더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 무서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라고 생각하고 숨죽이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024년 9월 지금보다 25년 하반기가 더 아마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 하반기에 삶이 얼마나 악화될지 우리는 조심스레 지켜봐야 될 것이고, 25년보다는 26년보다는 27년, 8년이 더 안 좋아지고 더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정신 차리고 우리네 삶을 좀 잘 관리하려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겠다라고 애쓸 때, 그럴 때 우리 삶이 지켜질 것 같습니다. 꽤 무서운 시대가 이미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레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